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준비한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은 약간 차분하게 처음부터 쭉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섞었습니다. 프린트를 만들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뭐 비슷한 문제 이런 거 다 계획은 거대하게 했는데 이게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험 본 거 30문제를 차분하게 단원별로 살펴보자고요. 먼저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 하면 함수적인 관점이라든가 작년까지의 기류를 보면 뭔가 닮음을 사용해서 도형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잘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뭐 정오판별 문제도 하고 기억니은지 21번 같은 거 아니면 그냥 기본을 챙기는 형태의 문제들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차분하게 30개 다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는 비슷했죠. 얘는 어떤 거는 비슷했고 어떤 건 약간 다른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의 목표예요. 수능까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공부해야 되겠다. 알겠죠? 1번 문제 볼게요. 3에 이 루트 세제곱근은 분모로 갈 거고요. 분자에 다시 3이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의 제곱이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3의 1승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16번이에요. 16번. 지금 단원별로 구성을 해서 쭉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좀 가지세요.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게 나왔구나. 16번.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2의 x 마이너스 6승이고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되겠네요. 1번과 16번의 공통점은 이 밑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거, 분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내보자고요. 그런 생각 들고 여기에서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x 마이너스 6이 y는 2x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3x가 6 이하가 되는 거니까 x는 2 이하가 되고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7번 문제 볼게요. 앞으로 들어가 7번. 상수 a에 대해서 이 로그의 2의 x-a의 그래프의 점근선 그랬어요. 점근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전 단계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y는 로그 2의 x의 점근선은 누가 봐도 y축 딱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 전 단계를 의식하게 되면 점근선은 x는 a구나 라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점근선은 x는 a 그리고 이 a의 값은 2보다 커 가볍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점 a의 좌표를 써볼까요? 점 a 좌표는 x가 a일 때 이 로그 2의 4분의 x도 이런 연산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구나.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니까 2 써놓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로그의 2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고요. 얘도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x좌표에 a를 대입해주면 점 b의 좌표는 a,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지금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크기 관계를 주나 보다. a가 2보다 커버리면 1 빼기 2,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a가 2보다 커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더 위쪽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주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빼볼게요. 로그의 2의 a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로그의 2의 a
4 해서 2 로그 2의 a는 6인 거니까 로그 2a, 아이고, 다시 로그의 2의 a는 3이 되고 밑을 통일화해서 2의 세제곱 쓰면 좀 편해요. a는 8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수로그 함수는 이렇게 연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프에서 점 찍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는 형태, 그리고 평이동 전 단계 구하는 형태 나왔고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21번입니다. 21번 볼게요. 실수 t에서 y는 t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했죠. 항상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t 평행이동 전 단계를 의식하시고 하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f의 t라고 했고요. y는 이라는 함수보다는 gx는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h의 x는 2의 x 마이너스 t는 이렇게 하고요. 평행이동 전 단계를 의식하자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hx라는 것은 y는 2의 x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이동을 해준 거고요. 이 gx라는 것은 y는,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A, B, C 거짓 참고진 문제가 21번 처음이에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신기하네, 그렇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14번의 위치에는 수학 2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의 문항 번호에서 이제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고난도 문항에서 수학 2는 22, 20, 14번을 가지고 있고 수어는 21, 15, 13번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각함수에서는 도형이 어려웠다. 이것도 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죠. 22번이 생각보다는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사고의 틀을 깨주는 그런 형태였지 그래프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변이죠. 보통 22번 하면 넘사벽 풀지마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선택 미적분의 30번에서도 그렇게까지 킬러가 아닌 형태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프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나름 이제 안 나오던 형태에서 수열의 극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오판별 문제가 21번에 나온 거고요. F1이 1이고 F2가 2다 물어봤던 거죠. 기억 볼게요. F의 1이라는 것은 T가 1인 상황이에요. T가 1인 상황입니다. T가 1인 상황을 가지고 얘가 1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T가 2인 상황에서 얘가 2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T는 2.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FT가 뭔지 그 느낌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평가원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다. 적어볼까요? 평가원이 제시한 예시는 반드시 따라해본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t가 1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t가 되고 hx라는 함수는 t가 1이죠. 1 써주고 2의 x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ft를 뭐라고 했냐면 교점의 x좌표가 ft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교점의 x좌표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2x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1만큼 평이동 이런 느낌.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렇게 생겼고 1만큼 위로 평이동 이런 느낌. 느낌이 좋으시나요? 원래 2의 x 마이너스 1승은 0,1을 지났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이동 됐고 원래 마이너스 로그 2x는 1,0을 지났고요. 얘가 위로 1만큼 평이동이 되면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원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연립해서 근을 구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특별한 점이 딱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점이죠. 0,1, 1,0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컨셉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출을 봤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어볼까요?
로그 함수는 반드시 2점을 지난다. 보통 1,0까지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빡 가는데 a, 1을 인지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로그의 2x야? 그럼 2,1 인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로그 함수는 반드시 2점을 지난다. 괄호 열고 1,0 a, 1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문장을 제시할 때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나중에 꺼내 쓰라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로그 함수는 반드시 2점을 지납니다. 1,0, a, 1. 어쨌든 이 1,0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봐준 거고요. 아, 그래서 교점 x좌표 1이구나. 오케이. 너는 통과. 그럼 t가 2일 때는 어떻게 되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처음 기본 자세는 2의 x는 평이동 전 단계가 0,1뿐만 아니라 1,2도 지난다. 이렇게. 요게 이제 평이동 전 단계가 되는 거고 그때 t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hx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0,1은 2,1 가는 거고요. 그리고 1,2는 3,2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h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hx 2의 x 마이너스 2. 여러분들은 어때요? 왼쪽 함수가 gx, 오른쪽 함수가 hx인데 저는 지수함수부터 본능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지수함수 낫지 않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y는 로그의 마이너스 2x, 이 평이동 전단계 같은 경우도요. 여기 마이너스 1,0하고 2,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이 2점을 찍어놓고 살짝 스케치해서 평이동을 하는 건데 얘가 이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1,0은 2,1에 가게 되고 2,-1은 2,1에 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1,2하고 2,1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때 얘가 hx, 얘가 gx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평행 이동을 통해서 2,1을 지납니다. 교점 x좌표는 2입니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너네 1,0만 계속 지나게 하는데 2,0, 2,1 지나는 거. 지수함수도 0,1만 지나게 하는데 1,2도 지나는 거. 체크하고 있니? 이게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에 대한 얘기고요. 항상 기억합시다. 반복도 반복이야. 로그 함수는 반드시 먼저 얘기해보세요. 2점을 지난다. 1,0, a, 1 기억하시고요. 기억은 차입니다. 니은 볼게요.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t가 증가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t는 양수, 실수 t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t 값 증가하면 그러는데 실수 t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 t가 실수였어? 그럼 음수도 되네. 야, 이거 복잡해지는데요. 어쨌든 일단 t가 0일 때를 보시면 y는 2의 x이고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t가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는 위쪽으로 갑니다. t가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점을 보니까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하나는 일로 하나는 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진짠가? 라는 의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움직일 때 땡땡 하나를 고정시킨 후 생각한다 라고 적으세요. 보통 이제 점에 대한 얘기거든. 두 점이 움직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일 때 땡땡 한 점을 고정시킨 후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t가 0일 때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두 개를 한 번에 팍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씩 먼저 로그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지수 함수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어때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교점의 위치가 살짝 y좌표는 내려가는데 x좌표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아, 얘가 지수 함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교점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커지는구나.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지수 함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로그 함수, 마이너스 로그 2x에 대한 녀석을 위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 교점 x좌표가 다시 지수함수 따라서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죠.
어쨌든 x좌표는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y좌표는 꾸불렁거려도 x좌표만큼은 증가하는 게 명확한 거죠. 아,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참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두 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 움직여 보고, 다른 하나 고정시켜 놓고 아까 그거 움직여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이게 좀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워. 소름인데 옛날에 진짜 이런 거 어려운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검토를 좀 냉정하게 저는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를 할 거고 쭉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ft가. 일단 이 t에 대해서니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니까 t에 대한 상황을 볼게요. 우리는 먼저 기본 자세는 뭐였냐면 어찌됐든 간에 2의 x 0,1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이 지수함수가 t만큼 평이동되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0,1은 t만큼 평이동하니까 t,1 이쯤 될 거고, 1,2는 얘도 t만큼 평이동하니까 t 플러스 1,2 이쯤 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h의 t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같은 t의 값에 대해서 로그 함수는 1,0이랑 2,-1을 기본적으로 지났는데, 이 녀석이 위로 t만큼 이동한 게 gx가 되는 거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t만큼, 위로 t만큼, 한 이쯤 갈까요? 얘가 지금 여기 깍두기가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반. 오케이. 한 칸, 두 칸, 세 칸 반. 요쯤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원래는 1,0이 지금은 1,t가 되는 거고, 원래는 2,-1, 지금은 t-1, 그렇죠? 2,t-1 되는 이런 형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에 대해서 교점 x좌표가 이 t보다 간당간당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면 가장 무서운 거. 이래놓고 참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믿지 말 것. 항상 절대 원칙이고요.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모르죠?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다 보면 이제 막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t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얘가 hx가 딱 t,1을 딱 너무 예쁘게 딱 지나버리니까, 아, 네가 기준이구나, 기준을 판단하게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란색 함수 g에서의 y좌표가 얘를 t,gt라고 하면 되겠죠? t,gt가 이 1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자연스럽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니까, 그렇죠? 교점 x좌표 ft가 t보다 커버리는 거고, 이 gt가 아래에 있어버리면 ft가 t보다 작아지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사이값 정리 하는 거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점의 위치를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디귿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우리가 지금 6월 평가원에서 판단할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 한동안 뜸했다가 새롭게 나왔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대비할 때가 바로 수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신 같아. 다 나온다.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수능은 없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t,1하고 t,gt를 봤을 때 디귿은 질문이 이거예요. 참고 지니까 디귿은 f의 t가 t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gt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식을 써버리면, 이 gt라는 녀석은 g에다가 t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2의 t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얘가 1 이상이니까 언제? t가 0보다 클 때 이제 얘를 풀게 되는 거죠. 로그의 2의 t는 넘어가고 넘겨서
t-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 자체가 느껴지세요? 로그 2의 x라는 함수도 뭐 x축을 t라고 하자? 1,0이랑 2,1을 지나게 되는 거고요. t-를 똑같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 자세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그런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이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게 아니네. t가 만약에 1과 2 사이에 있어 버리면 부등호가 반대로 잡혀버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t가 2 이상일 때 버리면 참이죠. 근데 양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발레가 언제다? t가 0과 1 사이에서 발레가 생깁니다. ft가 t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답은 기억 니은이 아니라 이제는 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이제 삼각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삼각함수. 먼저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거 나왔고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그럴 때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7분의 1 코사인 세타일 때 다시 한번요. 탄젠트 세타가 나눠서 마이너스 7분의 1일 때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젠트를 알았으니까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7대 1하고 여기가 루트 50이죠. 루트 50은 5루트 2 적어주고 물론 지금 세타가 둔각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탄젠트가 음수, 코사인도 음수,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사인이 양수면 y좌표가 양수, 코사인이 음수면 x좌표가 음수, 이사분면이죠. 그래서 2분의 8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상관없죠. 그 형태에서 이제 사인 보는 겁니다. 얘 보시면 루트 5루트 2분의 1, 10분의 루트 2 하면 답이겠죠.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19번 쭉 뒤로 다시 가서 삼각함수 항상 아름답다는 관점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기준이 되는 그 상수를 먼저 그리세요. y는 8-a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a sin bx가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a가 자연수니까 그리고 b도 자연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fx가 아니라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뭐예요? 이 8-a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a의 절대값을 뺀 값, 최소값인 거 다 알고 있죠. 그 형태가 0 이상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a가 자연수예요. 자연수다 보니까 a의 절대값은 그냥 a 그 자체니까 이 가족권은 8-a에서 빼기 a를 했을 때 이 값이 0 이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4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아까 fx가 0 이상이라고 했는데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해. 이런 연결성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많이 봐야 돼요. 이 문제 전반적으로 이 시험지 6월 평가원에서는요. 이런 자잘한 관찰,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일단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x축을 기준으로 항상 위쪽에 있는데 x절편이 있어야만 실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최소값이 0 이상이 아니라 이 조건에 의해서 0이 되는 거구나. a는 4구나 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a가 4가 되면 그 다음에는 fx는 4sin의 bx 플러스 4 해놓고 가시면 되겠죠. 그 형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까지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주기를 모르죠.
주기는 사인 2파이가 주기니까 bx가 2파이가 된 x좌표를 찾아주고 x는 b분의 2파이일 때가 한 주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지금 4개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려보면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y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x를 그릴 겁니다. 실근이 4개가 나오도록 4개가 나올 때까지 쭉 그릴 거예요. 4개는 작은 수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돼요. 셋, 넷 이렇게 4번은 되는데 5번은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사이에 2파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한 주기가 지금 b분의 2파이기 때문에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네 주기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작겠죠. 세 주기보다 4분의 3 주기만큼 크겠죠. 이렇게요. 3 더하기 4분의 3 주기 곱하기 b분의 2파이보다 크다 하시면 되고요. 등호 관계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등호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요. 요거는 포함하면 안 돼. 얘보다 2파이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주기에 4분의 3주기 4 플러스 4분의 3보다 곱하기 b분의 2파이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대입하여 확인은 이런 거야. 만약에 얘가 2파이면 어떻게 되지? 2파이보다 작을 때까지의 실근이니까 그럼 실근이 3개가 돼버리네. 그럼 2파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얘는. 얘가 2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지? 작을 때니까 되네. 그렇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으로 직접 2파이가 여기면 어떻게 되지? 조건을 거보고 여기면 어떻게 되지? 조건을 거보고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그 조건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이게 공식이에요.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b에 대한 형태가 나옵니다. 2파이 지워지고 양변에 b를 곱할 거예요. b는 자연수니까 부등호 변하지 않죠? b는 3 더하기 4분의 3보다는 클 거고요. 그리고 4 더하기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아, b는 얼마야? 자연수니까 4밖에 안 되죠?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역시 삼각함수는 도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할 만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삼각함수와 도형은 쉽게 나와도 어려운 게 맞죠. 어려웠습니다. 쉬웠습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의 도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는 거고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어우러져서 둘 다 쓰는 게 트렌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아, 삼각함수는 역시 도형 연습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프는 대칭성, 주기성 잘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관찰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삼각함수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BC가 3이고요. 3 체크하고 CD가 2고요. 2 체크하고 거기에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BCD 여기 세타라고 놓으시고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즘에 코사인 법칙에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닌 또 다른 한 각이 주어질 텐데 지금은 끼인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아, 얘는 SAS 삼각형이 정해졌구나. 난 맘만 먹으면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각 B, 각 D에 대한 사인도 구할 수 있어. 까지는 어렴풋하게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예각인가 보다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해서 선분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D, AB, ABAD 만나는 점이 죄송합니다. P1, P2, Q1, Q2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큰일 났네.
지금 지름이 1대2 내분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얘가 지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1대2라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이 1대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 2K 이럴까요? 아니 얘가 스몰 r이니까 스몰 r, 이 스몰 r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한 꼭지점이 있고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삼각형이 딱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되는 형태. 이거 하나의 기본이군. A, B, C.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이런 형태가 그냥 좀 더 복잡해 보이게 엮여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아, 얘가 지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1, P2, Q1, Q2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코사인 나왔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각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뭔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두 개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이렇게요. 사인 알파 분의 P1, P2는 2 곱하기 R, 스몰 r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Q1, Q2는 2 곱하기 라지 R 대신에 우린 문자 하나 줄여서 2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인 세타는 알고 있죠.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둔각이 나오는데 길이의 비율은 어차피 직각삼각형 그리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양수니까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P1, P2 대 Q1, Q2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대가 주어졌는데 비율로 따지면 R이 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사인 알파를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얘가 P1, P2 대 그대로 가볼게. 얘가 2R 사인 알파 대 그 다음에 4R 사인 세타니까요. 3분의 2 루트 2는 감사합니다. 얘는 물을 갖다 주셨네요. 3대 5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 지워질 거고 여기 2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내항의 곱은 두 개 곱합니다. 3 지워지고 4 루트 2는 외항의 곱이다. 그럼 5 루트 2 사인 알파가 되니까 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각이 2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줬구나. 왜? 코사인 알파가 음수라는 거 보이려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연결. 체인처럼. 탕탕탕탕탕탕. 사실상 이게 은근히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도형은 그래도 어려워. 어쩔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쉬운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연결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요 알파에 대한 정보까지 왔어요. 알파. 사인 알파가 5분의 4였어까지 갔습니다. 이렇게요. 피타고라스 3, 4원 다 아니까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음수니까 그쵸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죠? ABD의 넓이가 2일 때 AB와 AD의 합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ABD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요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에요. 그럼 넓이가 뭐야? AB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그렇죠? 이게 알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3 2 코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아
BD의 제곱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 써주고 코사인 법칙 써주면 A의 제곱, B의 제곱, AB 나오고 넓이를 이용해서 AB 나오고 구하는 것은 A 플러스 B고 생각보다 길이 명확하죠.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수능을 위한 자세예요. 삼각함수와 도형은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익숙한 언어들이 많아지면 지금 같은 경우 독특한 관점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할만하다. 할만한 싸움에 놓여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6월평가는요. 용기 가지시고 괜찮습니다. 할만하다니까요. 15번 할만하다니까요. 복잡할 뿐이지 독특한 발상이 없다니까. 작년 수능 15번 풀어보실래요? 작년 9월 평가원 15번 풀어보실래요? 달라요. 할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할만하면서 어려우니까 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도 방향성은 명확하죠. 수열도 봐봐요. 점화 관계가 어려웠잖아. 그죠? 그 다음 등차수였잖아.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런 것들을 공통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또 고민하고 비슷한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 또 풀어보고 하면서 내가 또 뭐가 어떤 걸 생각 못했는지 또 확인해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6월 평가원은 뭐 좀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6번 풀라고 6월 평가원이죠. 그렇죠? 9월 평가원 9번 풀고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익숙해지면서 트렌드를 읽고 방향성을 찾자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식은 넓이 2예요. 2. 여기다 적어볼까요? 2는 2분의 1 AB 사인 알파. 두 번째 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BD의 제곱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알파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되고 얘는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리할게요. 답 내보자. A 곱하기 B는요. 얘가 2, 2, 4 지워지고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얘가 5 지워지고 2, 3은 6 플러스 6 해주고 얘는 9 더하기 4는 13에다가 3 지워지고 플러스 4 해주고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7에 4 더하니까 11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형태에서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하면 되겠죠. 얘는 11 더하기 5, 2, 10, 21 되는 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답은 루트 21. A랑 B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합과 곱을 통해서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가 됐습니다. 선택 미적분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다. 27번이었나요? 29번이었나 보다. 이 음함수 미분에서 근과 계수하기 항이 썼잖아요. 그렇죠? 합이랑 곱을 이용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네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연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중학교 도형이 사라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연산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번 6월 평가원의 또 다른 핵심이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시험만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많은 한 대여섯 개를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분명히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연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연산을 좀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 버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제 수열로 갑니다. 수열.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S의 10을 구할 거고요. 2 곱하기 S의 10 더하기 30은 60 되는 거니까 15 딱 치고 들어가겠죠. 3번 문제 그렇죠?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인지는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 자세니까 그렇죠? 일반항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은 k에다가 n 넣어주면 일반항이에요. 2n-1에 a의 n 분의 1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최고차 한계수 2배 하면 공차 2이 되는 거고요. 1 대입했을 때 3 나와야죠. 첫째 항 3이니까 첫째 항 3 나오려면 플러스 1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AN을 구하면 넘기고 넘기니까 2n-1 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 되면 부분분수죠. 그렇죠? 두 개 빼주면 차이가 2니까 2분의 1 해주고 큰 거에 작은 거 뺀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분모가 작은 게 큰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가볍게 체킹이 되죠. 이 형태에서 1부터 10까지 더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 넣어볼까요? 1 넣어주면은 1 빼기 3분의 1, 2 넣어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10 넣어주면은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니까 탕 저죠. 그렇죠?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1 빼기니까 20 해주면 21분의 10 답은 1번이죠. 12번 문제. 오, 독특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관찰이 필요한 문제가 역시 수능이 이런 걸 요하는구나. 예전에 그래프 쪽에서 관찰이 되게 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집합을 이용해서 관찰을 발견하는 자연수, 정수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죠. 자연수, 정수의 관계가 옛날에는 지난 시험까지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규칙성, 사소한 발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투까지도 침투하고 있다. 20번 같은 경우. 음수가 이런 거 있죠. 음의 정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주부대를 이룹니다. 아까 삼각함수에서도 3 더하기 4분의 3주기, 4 더하기 4분의 3주기, 자연수 AB.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요, 자연수 정수인 게 상당수 있지 않니? 1부터 22번까지 보면요. 원래는 그게 한 두세 문제로 끝나야 되는데 많아야 지금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연수의 조건과 정수의 조건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래서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수를 탁 잡아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각보다 빈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시험 분석의 과제인 거죠. 진행을 해볼게요. 둘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공차가 0이 등차 수열, 그리고 BN을 정의했고요. 먼저 5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첫 장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셋 장은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게 이제 집합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5개 정도는 그냥 써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B1, B2, B3, B4, B5을 봤는데 보니까 AN하고 A의 N 플러스 1을 더 해놨어요. 우리가 N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 두 개의 1차 함수를 더 해놨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건데 1차 함계수가 공차잖아요. DN하고 DN하고 더하니까 공차가 2D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B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입니다는 미리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장만 보면 2D씩 더해가면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다 나오는 거예요. 첫 장만 볼까요? B1은 A1 플러스 A2가 되는 거고요. 아까 써놨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공차가 2D가 되는 거 보이죠? 왜? 선생님 왜요? 선생님 놓쳤어요. 얘가 DN으로 출발을 하고 얘도 DN으로 출발을 하니까 N의 개수는 2D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2D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공통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건데요. 뭐지 하다가 막상 써놓으니까 잠깐만 3개가 되려면 이 차이가 1D씩이니까 하나가 같으면 2D 다음에 같은 거고 또 다음에 같으려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딱 겹쳐져야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은 얘랑 얘가 될 수 있는 게 B에서는 연속된 색이겠다. 그렇죠? B에서는 이런 거죠. 얘랑 얘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식을 세울 때는요, 내가 어떻게 식을 세우지 해버리면 맨 앞에 있는 게 같거나 중간이 같거나 끝이 같으면 돼요. 지금 맨 앞에도 괜찮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같아버리면 얘는 같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합을 구하시오. 무슨 얘기야? 합 동그라미 화살표 2개 이상입니다. 2가지 이상이 답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구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랑 같아? D가 사라지니까 뭐야? 말이 안 돼. D는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아? D 넘어갑니다. 2D는 4에서 D는 2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랑 같아? 그럼 4D는 4가 되는 거니까 D는 1이 되고, 이렇게 D의 경우들이 다 나왔고요. 그 둘째 항이 아까 마이너스 4였으니까 우리는 A의 20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D에 따라 다 변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A20 구할 때도 첫째 항 가지 마시고 항상 습관은 얘는 A의 2가 나왔으니까 더하기 18 곱하기 D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가지 케이스. 먼저 A2가 마이너스 4인 상황에서 D가 2일 때 더하기 36 해주고 D가 1일 때 더하기 그렇죠. 18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의 10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32하고 14하고 더해주니까 답은 4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찰, 자연수의 관계, D와 ED의 관계, 개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수학적인 능력을 물어보고 있구나. 완전 이게 뭔가 이제 IQ 싸움인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 들죠. 규칙성 발견하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빈도가 좀 있다. 6월 평가원에.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계속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런 걸 계속 이제 앞으로. 그게 제 일인 거죠. 15번 보겠습니다. 수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15번이 생각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 수능만 생각해도 이게 8번째, 7번째 딱 주고 8번째, 9번째, 막 6번째, 5번째, 4번째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고. 작년 9월 평가 생각하면 막 4의 배수로 막 해가지고 규칙성 발견하고 막. 근데 지금은 1, 2, 3, 4, 5, 6 끝? 이래버리니까 할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흔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찰을 통해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트렌드라면 트렌드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저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풀만 하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만 하다니까요. 해볼까요? 첫 장이 K야. K는 자연수야. 그럴 때 A의 n 플러스 1이 AN의 범위로 잡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위쪽, 0보다 크면 아래쪽. 그럼 이제 A의 1은 K니까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A의 2는 N에 1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래쪽에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A1 K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면서 A2도 잡혀요. 마이너스 2 깔끔하게 0보다 작거나 같죠. A3는 윗식에 넣어줄 거고 N에 2 넣어주면 돼. A2는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N에 2 넣어주니까 4 될 거고 마이너스 K가 되고 이제 2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수싸움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고요. 얘가 곱해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음수가 하나이거나 음수가 3개다라는 얘기니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0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 2-k라는 값이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한데 0은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k가 1일 때는 양수, 2일 때는 0, 3 이상일 때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k가 1일 때 먼저 생각하고 3 이상은 따로 해서 또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떼어서 그러면 난 첫 번째
K가 1일 때를 보겠어 하고 들어가는 거야. K가 1일 때는 A3부터 할게요. A3는 1이 되니까 0보다 컸고요. 이 케이스고. 그 다음에 A4는 아래를 택하고 가는 거죠. 여기 아래에다가 n에 3을 넣어주면 A3는 1이죠. 빼기 6 빼기 K가 1입니다. 1은 마이너스 6 되니까 0보다 작고 A5는 0보다 작으니까 위쪽 가는 거예요. n에 4 넣을 거야. A4는 마이너스 6에다가 K가 1일 때입니다. 거기에 n에 4 플러스 8 마이너스 1 해주는 거니까 1 되고 0보다 큰 거 확인했고 A의 6은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5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A의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1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되면서 0보다 작다 해버리면 크다 작다 크다 작다니까 4개의 곱은 양수가 되어서 아쉽게도 K는 1은 탈락입니다. 이제 K가 3 이상일 때를 보면 돼요. K가 2일 때는 당연히 안 되죠.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K가 3 이상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K가 3 이상일 때 일단은 A3는 음수예요. 앞으로는 A3는 무조건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편한 거죠. 3개밖에 안 남았어. 하면 돼. A에 4 볼까요? 위에서 n에 3 넣어주시면 2-K 더하기 6-K니까 8-2K가 되고요. 여기서도 K가 3일 때는 양수, 4일 때는 0, 5 이상일 때는 음수니까 K가 3일 때만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K가 3일 때. K가 3일 때에 대해서 A의 3는 음수, A의 4는 2니까 양수, 음양이 중요한 거고요. A의 5는 아래식에다가 n에 4 넣어주면 되겠죠? A의 4, 2에서 빼기 8,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2 빼기 11, 마이너스 9가 되고 음수. 위에서 A의 6은 A의 5는 마이너스 9고요. 더하기 10 해주고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3는 무조건 음수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A4는 양수, 음수니까 K가 3일 때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K가 5 이상의 경우를 볼 거예요. K가 5 이상에서는 K가 3, 4는 체크를 한 거죠. K가 4에서는 A4가 0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K가 5 이상이 되면 일단 A3도 0보다 작다, A4도 0보다 작다.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2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죠. 방법이 똑같지. 노가다야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A의 5를 봅니다. A의 5는 위쪽 식이에요. 위쪽 식 보시면 n에 5 대입해주면 일단 n에 4 대입해줘. 큰일 났다. 일단 A4는 8-2K에다가 더하기 8-K가 되고 16-3K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역시 K가 5일 때랑 6 이상일 때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죠? K가 5일 때. 3번 K가 5일 때. K가 5 되면 A의 5는 1 되고요. 0보다 크죠? 이제 A6만 보시면 되고 A6은 아래에서 n에 5 넣어주는 거예요. 1 빼기 10 빼기 K가 5니까 5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작다, 작다, 크다, 작다, 되네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K가 6 이상일 때 K가 6 이상이 되면 음수로 출발하니까 A의 6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A의 6은 윗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A의 5가 16-3K가 되고 거기에 더하기 n에 5 대입해주면 10에다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거죠. 4K가 26보다 크고요. K는 다시 오 깜짝이야. 4K가 넘어가면 그렇죠? 26 작고요. K는 6.5보다 작은 거니까 지금 6 이상 6.5 미만이니까 K는 6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 5, 6 해준 8 더하기 9는 14가 답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범위가 A6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어떤 값보다 크거나 어떤 값보다 작거나 이거밖에 안 돼서 3 더하기 5가 보기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6이거나 6, 7이거나 6, 7, 8이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답의 후보 자체가 8 더하기 6, 14 아니면 여기다 7 더해주면 21 거기에 8 더해주면 뭐 29 이런 식이기 때문에 후보 자체가 2번밖에 없죠. 이제 수학 2로 들어갑니다. 수열이나 아니면 삼각함수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많진 않았다. 단지 좀 더 용기를 가져볼 만도 하다. 오히려 중학교 도형에서의 어려운 형태들이 많이 녹아있는 문제가 좀 사라졌다는 느낌? 땡큐한 일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연상이 좀 강화된 느낌? 자연수 정수 성질이 좀 더 강조된 느낌? 근데 그게 이제 우연성, 발견, 연결성 이런 게 좀 더 확장돼가는 느낌? 그게 이제 오늘 시험 6월 평가원의 특징이겠네요. 수학 들어갑니다. 4번 문제. 4번 하면 맨날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프가 없네. 이런 것도 하나의 관찰이에요. 맨날 그래프 있었는데 그렇지? 어쨌든 연속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연속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F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F1은 4 되는 거니까 F1은 2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프 자리였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 끝. 이렇게 좋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이 극한의 연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요즘에 조금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Q의 길이를 표현하는 문제죠. 근데 거기에 미분이 살짝 섞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거니까 우리가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게 왜 평행선이냐면 직선으로부터 거리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평행선이에요. 길이 같죠? 길이 같죠?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하자.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은 길이가 더 멀어지고 안쪽은 길이가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평행선과 만나는 이 지점, 이때의 안쪽 점들이 없으니까 더 가까운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논리예요. 그래서 접선이 되는 거예요. 평행한 접선. 기울기 같은 접선이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2t이기 때문에 우리가 y'은 2x 해서 얘가 2t가 되는 x를 찾으면 x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t, y좌표는 대입하니까 t의 제곱입니다. 거기에서 직선 OP를 얘기했고요. O는 0,0이니까 y좌표가 0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울기를 생각하면 두 점 사이 기울기죠. t분의 t의 제곱, 암산되죠. 그죠? y는 t, y는 tx가 되겠죠. 기울기가 t, 이렇게 되죠. y는 tx 이렇게 되고요. 얘하고 연립하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연립해주면 딱 있잖아요. 얘랑 얘랑 연립하게 되면 tx 넘어가니까 tx 되고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1 되고 그래서 x가 t분의 1입니다. 되는 거고 얘가 t분의 1, 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점 P랑 점 Q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PQ의 길이는 점과 점선의 거리 그냥 구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기울기에 대해서 진심이야 이럴 수 있어. 기울기 진심이야 그럼 이제 이 밑변의 거리를 구해서 또 이제 높이 막 그래서 기울기 t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1 t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딱 써줘가지고 x좌표의 차이에다가 1분의 루트의 t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관계들도 삼각함수를 다룬 느낌이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귀찮으면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거리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왕 이렇게까지 한 거 요거 좀 평소에 쏠쏠하거든요. 해볼까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t분의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 뺄 거예요. t가 지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t분의 1이 t보다 큽니다. 잘 가고 있고 곱하기 거기에 밑변분의 빗변의 비율이죠. 빗변은 루트의 t의 제곱 플러스 1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통분해버리면 t분의 1
1 마이너스 t의 제곱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정리해서 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t 약분되면서 1 플러스 t 나오고, 1분의 2 곱하기 루트 2.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미분법으로 갈게요. f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산할 때 로피탈 정리를 조금 생활화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것은 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FF'3의 정의죠. 그래서 정의는 좀 명확하게 가볍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FF'X는 2x-2가 되고 FF'3은 6에서 2 빼니까 4가 답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G'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G'X 9에서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가볍게 G'X는 왼쪽 미분 3x의 제곱 거기에 fx 더하기 왼쪽 그대로 x 세제곱 플러스 1 오른쪽 미분 f'x G'1은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렇죠? 뭐 가벼운 연산입니다. 8번 문제. 두 곡선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도 평범한 문제죠. 얘하고 연립하면 되고요. k가 상수함수 역할이죠. 다 넘겨버리세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1은 k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를 정의해서 들어가면 돼요. 이 정도까지 좀 익숙했으면 좋겠다. 얘를 뭐라고 하게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 땡땡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라고 적으세요.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 땡땡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3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잡힙니다. 얘가 0 되고 얘가 3인 거죠. 그 형태에서 y는 fx 이제 여기에 y는 k가 들어가는 건데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k는 y는 k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y는 k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기했지 뭐. 그렇죠? 이때 우리가 극대계수의 차이 4p의 세제곱 4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고 p를 3등분 간격이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4도 하니까 3이죠.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3등분 극대계수 차이는 4p의 세제곱 a는 최고차항 계수 b는 3등분 간격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두상수 a, b에 대한 3차 함수가 x는 1에서 극소고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라는 생각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문자가 a, b 2개가 있고요. 이때 1에서 극소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무슨 얘기예요? f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f의 프라임 1은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f의 1은 1 더하기 b 더하기 a죠.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되고 f의 프라임 x는 3ax의 제곱 더하기 b가 되고 f의 프라임 1은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렇죠? 어이구 깜짝이야. 0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에 대입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6 해주면 되겠죠.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fx를 표현해 볼게.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했어요. 오,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이름이 뭐게? 적어볼까요? 2차 항이 없는 3차 함수예요. 아까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 어떻게 했어?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2차 항이 없는 3차 함수도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합니다. 해주면
fx는 얘가 무시해버리면 2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 합차가 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거기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0, 그리고 어이구 제가 실수를 딱 했죠? 잡혔다 실수. 얘가 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그렇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0 되고 여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래프를 이 정도까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3등분의 간격이 여기서도 나와요. 얘를 p라고 했을 때 얘가 루트 3p가 되는 거거든. 1대 루트 3. 변곡점에서는 1대 루트 3. 얘가 1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이 간격이 지금 뭐야?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4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3차함수 점대칭이니까 얘도 간격이 4가 되는 거니까 극대값을 구하시오 하면 눈 감고 6인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항상 22번은 미분,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나왔죠. 이 문제인데요. 이게 할만하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할만한 문제가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22번이요. 30번도 할만한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예전엔 전략이 20번 버리자. 쿨하게 버려. 괜찮아. 네 거 아니야. 이제는 모르겠네요.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번도 그렇고. 다른 문제가 딱히 훨씬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는데 발견을 잘하면 할만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오늘 좀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니? 한번 해볼까요? 얘도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합니다. x의 제곱에 x-2a가 되고요. 정수 a라고 했죠? a는 지금 2a가 x 절편이기 때문에 a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해석 강의할 때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올라와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케이스 분류는 굉장히 생활화가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2a가 0보다 클 때 여기 0이 있고 2a 그리고 2a가 너무 작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2a가 있고 0이 있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곱하면 합하면 합이나 곱 두 개 이상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f의 프라임 10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fx가 잡혔기 때문에 f의 프라임 x도 3x의 제곱 마이너스 4ax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만 구해주면 10대 1하면 끝나는 거잖아. a 구하시오 하는 얘기니까 a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할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길기죠. 두 점 사이의 길기 곱하기 두 점 사이의 길기가 음수래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러한 x1, x2, x3가 k보다 크고 k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존재한다는 얘기죠. 증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두 점 사이의 길기를 해도 항상 양수니까 절대 안 되죠. 감소하다 보면 절대 안 되죠. 생각보다 편한 게 뭐냐면 k보다 크고 k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 사이에 극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소랑 증가가 모두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등호는 반드시 대입할 확인. 만약에 이렇게 딱 되면 여기 k야. 극소값이 k야. 이래버리면 증가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극점이요 사실은 잡혀있어 0,
3등분 있잖아요. 야, 지금 3등분 몇 개 나오는 거니? 잡혀 있어. 0 잡혀 있는 거야. A가 0보다 크든 작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요, 얘를 단순화 시켜버리면요,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K는 정수. 그때 0, K 플러스 2분의 3을 만족하는 K들과 3분의 4A, K 플러스 2분의 3을 만족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K들을 모아서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야 라고 하면 K가 마이너스 1이야? 왜 2분의 1이야? 되죠? 찾았어 벌써. K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야? 안 되죠? 이 사이 0이 없잖아. 이런 거 보는 거야. K가 0이야? 2분의 3이야? 0보다 큰 0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K가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 1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3, 4, 12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걸 찾는 거야. 그냥. 일단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이제 이걸 찾는 거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여기서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0 되고 2A 됐으니까 여기가 3분의 4A잖아, 그렇지? 요 사이에 K랑 K 플러스 3,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만들면 끝나는 거야. 문제가 그래프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수, 이 자연수의 관점, 범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신유형이 되는 거죠. 이러면 또 이게 할만하죠. 그래프를 주구장창 공부한 친구하고 나하고 큰 갭이 없죠. 할만하죠. 근데 그래프로 집요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갭이 막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3분의 4A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3 플러스 2분의 3이 있어.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4 플러스 2분의 3이 있어. 이런 케이스. 그럼 이때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발상이에요. 케이스 1. 난 이게 답인 줄 알았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되더라고. 해볼까요? 일단 만약에 여기 2가 있으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5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이 케이스밖에 없고 지금 이 경우를 만족하는 3분의 4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2분의 9죠. 2분의 9.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는 2분의 9 곱하기 4분의 3, 8분의 27, 4 곱하기 4분의 3. A는 3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가 없네요. 그렇죠? 오, 뭐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죠. 뭐지? 분명히 3, 4, 10인데. 12만 딱 하나 있어도 되는구나. 13 없고 11 없고 12만 딱 케이스 2로 들어갑니다. 모든 정수의 곱이니까 여기 3분의 4A에 12하고 12 플러스 3분의 2분의 3만 딱. 요 사이에 딱 여기 있는데 11하고 11 플러스 2분의 3 요 사이에는 얘가 없는 거야. 13하고 13 플러스 2분의 3 요 사이에도 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4a가 13보다는 13 딱 돼도 이게 없는 거니까. 4이 없는 거니까. 작거나 같고 11 플러스 2분의 3. 2분의 25보다는 크거나 같은. 아, 이때가 이구나. 뭐 하나 정도니까 되겠지. 안 되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 곱하기 8, 9, 72. 얘도 4, 9, 36. 안 되는 거야. 뭐지? 아,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음수가 되면 이제 무서우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0. 여기가 2a. 음수는 원래 어려워. 3분의 4a. 3분의 2a.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3분의 2a보다 2a가 커 보이잖아. 어쩔 수 없어. 음수는 원래 어려워. 익숙하지 않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최소한 정수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더 있어야죠. 3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음수가 되겠지. 아,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12만 있을 수 없겠다. 양수니까. 후보가 하나밖에 없죠. 케이스 3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걔를 기준으로 얘가 딱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 나왔니? 이런 비슷한 거. 여러분 혹시 문제 좀 기억나세요? 작년 수능 22번? 재작년 수능인가요? 재작년 수능 22번. 2022학년 수능 20번이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개수로 GT 함수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3. 암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아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그죠? 아이고 큰일 뻔했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얘가 딱 있을 때 이때가 이제 유일한 남은 케이스가 됩니다. 3분의 4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4분의 3.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a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고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2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 되는 거고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8x가 되는 거고 10 대입하니까 380이 답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아니라 집요하게 정수 조건과 문제에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약간은 복잡한 논리를 집중력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번 6월 평가원의 고난도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포인트는 이거야.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그래프는 덜 해도 되겠구나. 아니요.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적분 들어갈게요. 가볍게 17번. 수원 수투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 좀만 참자. 17번. f의 프라임 x가 주어져 있고요. f의 0이 주어질 때 f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연습하자. 이런 것들도 연습하면 금방 나온다니까요. f2는 f의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의 프라임 x dx.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구로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든 풀리지만 뭐 fx 구해서 적분상수 체크하고 2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하나의 도구로서 3 더하기 열어주고 적분 바로 들어갈게요. 2x의 4제곱 마이너스 x 해주고 0부터 2까지 해주면 3 더하기 16 곱하기 32 빼기 2는 33.
이런 식으로요. 10번 문제 갈게요. 좀 더 앞으로 10번.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 유치하다, 그쵸? 좀 유치한 것 같아. 인테그랄 0, 2, 3이에요, 그죠? 0부터 3까지 fx dx죠? 바로 그냥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연산들은 지금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k로 묶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한 번에 되는 게 여러분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몇 번 더 쓰면 돼. 몇 줄 더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세요. 실수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평소에 안 돼 있어. 그럼 몇 줄 더 쓰는 거야. 지금부터 연습해서 돼 있으면 그때 하는 거고 아니면 몇 줄 더 써야 돼. 무조건 실전에서는. 안 그러면 건법밖에 안 돼야겠죠. 오케이, 어쨌든 갑니다. 3은 k 곱하기 넣어주고 적분 들어갑니다.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부터 3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k 곱하기 4분의 81 마이너스 95 45 더하기 93 27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얘는 k 곱하기 4분의 통분해주면 81 빼기 18이죠. 18 곱하기 4는 48, 30, 72 이거 4분의 9니까 k는 3 곱하기 9분의 4, 3분의 4 하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14번) 문제는 좀 할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4차 함수까지는 3차 함수 아까 전에 몇 개 없어요. 3등분 1대 루트 3 극대극 숫자의 4ap의 세제곱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되게 편하게 딱딱 들어가잖아요. 4차 함수도 그 그림의 감각 몇 개 없어요. 6개 정도? 도함수 액젓편이 하나일 때 한 가지, 2개일 때 2가지, 3개일 때 3가지 도함수 액젓편 기준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 느낌, 확 증가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되어 있으면 사실 얘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나거든요. 최대값의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14번 문제네. 14번 하면 또 할 말이 있지. 원래 기억니은 디귿은 14번의 몫인데 그쵸? 뺏겼죠. 21번으로. 어쨌든 유지가 되는 것은 14번의 수투라는 것은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정호 분별은 21번으로 갔죠. 21번에 지수로 함수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 13번에 삼각함수와 도형. 이런 게 좀 많거든요. 빈도가 최근 문제들에. 지금까지 평가원 문제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에서 상당히 최근 문제들의 빈도가 좀 많은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발한 후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속도의 부호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속도의 부호 변화의 후보는 얘네들인 거고 A의 범위를 봤을 때 A가 0 이상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0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0일 때 하고 t가 1일 때 부호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퉁쳐지면서 하나가 남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얘가 지금 A하고 EA의 그 형태가 A가 뭔가 크다고 하면 그때는 A보다 EA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T는 1과 퉁쳐서 제곱이 되어야만 한 번만에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이렇게 제곱을 통해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부호 변화가 생기게 하는 그런 형태도 최근에 적분에서 꽤 빈도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쯤 2022 수능도 있었던 것 같고 2021 수능 2022 6월 평가원 둘 다 20번이었나 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계량계는 그게 좀 더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했을 때 얘는 조금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A가 0일 때부터 놓치지 않게끔 V의 T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1일 때 v의 t는 마이너스 t의 t-1의 제곱에 t-2가 되고 2a가 1일 때 v의 t는 a가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t의 t-2분의 1에 t-1의 제곱이 되면서 t가 0보다 클 때 부호변화 한도밖에 안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t는 0에서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의 t dt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이 음수인 상황에서 0에서 3중근 갖고 1 확 지나가 버리죠. 얘가 0 되고 1 됩니다. 여기 2 돼요. 이런 느낌은 그냥 그래프 4차 함수 좀 그려보신 분들 당연히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음수. 근데 보기에 음수가 없잖아. 탈락이야. 얘 볼까요? 0 지나가고 1에서 접하고 2 지나가고 얘가 등차 수열이에요. 0, 1, 2. 그럼 그 순간 얘는 완벽한 선대칭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인지하시고 얘 볼까요? 0 지나가고 2분의 1 지나가고 1에 접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0, 2분의 1, 2까지 그냥 음수죠. 그냥 더 음수지 더 음수.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값은 이거밖에 없고 심지어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1까지만 딱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럼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딱 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만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 됐을 때 또 a 넓이 더하기 a 넓이 하면 답인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답은요. 일단 fx를 잡아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전개해주고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넓이 구해주면 요 s가 바로 이 a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인테그랄 2배 0부터 1까지 fx dx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승 플러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요. 2 곱하기 0부터까지죠. 1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주면 15분의 4가 됩니다. 답은 3번인 거죠. 20번 끝이죠. 오케이. 20번. 이제 수2의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어봤고요. 사실 수2에서 킬러 문항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 정도? 그리고 역시나 자연수 정수의 성질들이 강했고 관찰에 따라서 문제가 확실히 좀 빨리빨리 풀리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느낌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20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확실히 유리하죠. 한번 가볼까요? 최고차항의 소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g형은 0이고요. g'x가 fx입니다. 거기에서 f의 9를 구하는 건데요. 네모칸은 어디에도 f가 없어. 그럼 f는 없는 거야. g'의 9를 구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gx는 적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3분의 1의 x의 세제곱으로 출발한다.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x가 1 이상에서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고 얘를 절대값을 취해주면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x가 3일 때랑 4일 때랑 동시에 최소값 가지려면 얘는 굉장히 말이 안 돼. 3차 함수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3, 4 말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가능성은 절대값을 취했을 때 G3이 0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잘 다룬다는 20번에서 이제 판별이 나겠네요. 얘가 지금 4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3일 때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식을 세워볼까요?
gx는 최고차 한계수 3분의 1이었고요. 거기에 0, 3, k라고 놓으면 gx는 3분의 1 x의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이때 g'4가 0이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전개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빈도가 있다, 그쵸? 이거 전개해가지고 막 적분하거나, 그치? 벌써 3개인데? 오늘 시험지에만? 연습 좀 해야겠네요,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근데 연습되기 전까지는 한 줄 더 쓰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3kx. g'x는 3분의 1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 플러스 k의 x 플러스 3k. g'4는 0 되는 거고요. 3분의 1에 3 곱하기 16, 48 마이너스 6 곱하기 3 플러스 k 플러스 3k. 얘가 0 되는 거고요. 얘가 0이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6k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48 빼기 18 그럼 플러스 30이죠. 아, k가 잠시만요. 제가 뭔가 실수한 삘이 딱 나옵니다. G'4죠. 역시 아까 계산이랑 좀 달랐어. 4입니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 8k 플러스 3k 마이너스 5k가 됐고요. 그리고 48에서 24 빼니까 플러스 24는 0 됐고요. k가 5분의 24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9를 넣으시면 됩니다. G'9는 3분의 1 의식해서 3 곱하기 81 빼기 k가 5분의 24예요. 2 곱하기 5분의 15 더하기 24니까 39 곱하기 x는 9 거기에 플러스 3k 플러스 5분의 3 곱하기 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답을 냅시다. 해주면 얘는 81 빼기 5분의 13 곱하기 2 26에다가 9 곱해주면 9 있습니다. 9, 6에 54 9, 28 거기에 플러스 5분의 24가 되겠죠. 3분의 1 곱하니까 얘는 81 빼기 5분의 234에서 24 뺐어요. 210 되는 거고요. 81 빼기 5, 4, 20, 5, 10인 거니까 39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연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연산, 계산 문제들이 덜어 있기는 하네요. 관찰에 의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연산에 대해서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디테일하게 몇 가지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랑 다르니까 굉장히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따 보겠죠. 미적분에 도형이 안 나왔어. 이런 거. 하지만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별게 없다라는 거. 많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수능까지 그쪽을 추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수능 점수입니다. 잘 하셨고요. 잘 할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10분 후에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